화학공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적정기술연구소도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좀 적정기술이란 말을 5분에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적정기술은 결국 기술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21세기 한국에서 적정기술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적정기술이란 말이 요즘 9월 달부터 매스미디어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1961년에 J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세상은 굉장히 다르다. 기술이 모든 가난을 없앨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을 없앨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결국 가난을 없애는 기술이 되겠고요. 1973년에 슈마우라는 사람이 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작은 것이 아름답답니다. 거기서 적정기술 또는 중간기술을 친환경적이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인간에게 유용한 기술이 되겠고요. 두 사람 모두 슈마우 가문인데요. 왼쪽에 있는 분은 아까 그 책을 쓴 E.F. 슈마우고요. 오른쪽은 F1 포뮬러의 마이클 슈마우입니다. 마이클 슈마우는 빠른 것을 추구하겠지만 E.F. 슈마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같이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X축은 1인당 GNP고요. Y축은 10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5년 안에 얼마나 죽냐 나타나는 걸 역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많은데요. 대부분 저 밑에 쪽에 있는 나라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프리카 지도인데요. 주로 사하라 이남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요즘 문제가 되어 있는 민주 콩고 같은 경우는 10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5세 안에 20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어떤 이유로 죽냐 하면 물론 가난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문제는 물 문제입니다. 물이 굉장히 안전한 물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고 지고 이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또 아니면 여성분들이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아마 CF에도 나왔기 때문에 보신 것 같은 큐드럼이라는 건데요. 75리터 정도의 물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저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든 거고요. 물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물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IT에서도 콜레라가 창궐 하고 있고 2008년에는 짐바브웨에서도 콜레라가 창궐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저렇게 더러운 물을 먹기 때문에 수인성 질병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것이 라이프 스트로라는 빨대입니다. 목에 이렇게 매고 다니면서 1년간 쓸 수 있고요. 한 10불에서 20불 정도 되는데 보기 굉장히 더러운 물이죠. 그러나 저거를 갖다가 사용을 하면 99% 이상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위험한 것들이 말라리아입니다.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죽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전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한국도 말라리아 위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는 대부분 말라리아 위험 국가고요.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라리아 모기에 안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만든 그 라이프스트로 만든 회사에서 퍼머넷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시청에서 내치고 해가지고 저 모기장 아프리카에 보내는 운동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건 단순한 모기장이 아니라 모기를 살충 효과도 있고요. 또 음식물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상합니다. 이틀밖에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선생님이 모하메드 바하바라는 선생님이 파딩파쿨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도자기 2개 있고 사이에다 모래를 넣고요. 모래에다 물 부면은 날아가면서 안에 있는 온도가 식습니다. 그래서 밖에 온도가 25도일 때 안에 한 5도 떨어져서 20도 되고 20일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좀 간단한 장치로 20일간 견딜 수 있고요. 이건 차드인데요. 차드에서는 나무가 없습니다. 벌목도 금지되어 있고 땔감이 없기 때문에 어린애가 나무 뿌리를 캐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카메룬에 가서 사갖고 와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 차드에는 옥수수대 이런 거 있거든요. 버려집니다. 그걸 활용해 가지고 숯을 만들어 가지고 끓이면은 한 10분 정도면 물이 끓고요. 저희가 가서 너구리도 2마리 끓여 먹었고요. 여기 사진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은 어디가 보시면 볼 수 있냐면은 그 쿠퍼 휴입 박물관에서 뉴욕에 있는 건데 2007년 전시회가 있었고 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카탈로그를 올해 요번 달에 아마 소외된 90% 디자인해 가지고 번역해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미디어 컨퍼런스니까 코페르닉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서는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가 거기다가 올려 놓으면은
이제 프로포즈를 발려가지고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같은 NGO들이 보고 우리가 저 기술을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프로포즈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4,990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인들이 가가지고 도네이트 해가지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기술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G20 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국가 이미지도 제고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글로벌 코리아, 뭐 개발원조위원회도 가입했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정 기술을 통해서 그분들을 도움으로써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차대에 계신 아주머니인데 저희가 갔다 왔을 때 그 메시코리아 감사해요 대한민국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 이웃들과 같이 살면은 같이 소통하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